안녕하세요. 서교동 김대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호메틱스 박스큐를 제가 언박싱 해봤는데요. 그 영상 말미에 제가 2주간 더 사용을 해보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구글 TV와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약 보름 동안 하루 걸러 하루는 구글 TV, 하루는 박스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새로 발견한 기능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팅 기능부터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전송 대상에 디스플레이가 쭉 나오는데, 지금 구글 TV랑 박스큐랑 두 개 다 물려놨기 때문에 지금 같이 뜨는 거고요. 일단 구글 TV부터 캐스팅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듣고 하다가 블루투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이번에는 박스큐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블루투스 수신기를 이어폰에 연결해서 다음은 구글 홈과의 연결성입니다. 구글 홈에 명령을 내렸을 때 얼마나 그 인식을 잘하고 인식된 대로 명령을 수행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홈입니다. 구글 TV에서 유튜브로 가성과 감성 사이 보여줘. 네, 유튜브에서 찾은 유튜브로 가성과 감성 사이 영상을 구글 TV에서 재생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박스큐로 명령을 내려볼게요. 구글 박스큐에서 유튜브로 가성과 감성 사이 보여줘. 네, 유튜브에서 찾은 유튜브로 가성과 감성 사이 영상을 박스큐에서 재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비교할 것은 리모컨인데요. 이쪽이 이제 구글 TV의 리모컨이고 이쪽이 호메틱스 박스큐의 리모컨입니다. 두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솔직히 디자인은 구글 TV가 월등히 예쁘고요. 이 버튼의 기능성을 보자고 하면 이 구글 TV에 있는 모든 버튼은 박스큐의 버튼에 포함되고 있어요. 외부 입력이라는 버튼이 박스큐에는 없는데 이 버튼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버튼이기 때문에 제외시켰고요. 서비스를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두 가지가 있는데, 박스큐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거기다가 웨이브와 우노 플러스라는 서비스까지 바로가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구글 TV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박스큐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다음은 제품의 확장성 부분인데요. 구글 TV는 태생 자체가 확장이 불가하게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스큐 제품의 장점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박스큐는 USB 3.0, 2.0 포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SD 슬롯이 존재하여 4기가의 적은 기본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음성 출력 옵션으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 C타입으로 전원을 연결해서 썼었는데 이 12V 전원을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USB에 무전원 외장 하드 같은 거를 넣었을 때 5V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들은 전력이 딸려서 영상이 끊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12V의 전원을 공급해 주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전원 외장 하드 같은 걸 연결했을 때 12V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어쩐지 제가 5V를 썼을 때보다 12V를 썼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이 USB가 지원되기 때문에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거 이외에도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4테라의 외장 하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장 하드를 연결하면 C게이트 USB 드라이브 확인 중이라고 지금 나오고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저장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기기 내부 공유 저장 용량은 총 공간 4.5기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SD 카드 32기가를 집어넣어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저장소로 지금 4TB 인식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서 얼만큼 재생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X 플레이어라는 앱을 사용할 거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4K 영상인데 아주 끊김없이 깨끗하게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웹캠이 있는데요. 웹캠도 박스큐에 연결이 가능하고 이걸로 영상통화를 TV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를 구글 듀오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 지금 촬영 중인데 괜찮게 나와? 목소리? 괜찮은데? 목소리? 그래. 쉬어. 마지막으로 USB가 있기 때문에 이런 DAC를 연결을 하게 되면 또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비교할 부분은 실시간 TV 활용인데요. 외국의 구글 TV 리뷰 영상을 보면 지금 이 상단란에 라이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국내 정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구글 TV의 실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요. 반면에 박스큐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와 합작으로 제작한 이 우노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서 리모컨에 채널 업다운 버튼을 활용해서 채널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채널은 약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공중파의 서브 케이블 채널들을 서비스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용 빈도가 많은 앱이에요. 지금까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와 호메틱스 박스 Q를 비교해 봤는데요. 저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호메틱스 박스 Q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 박스 Q는 이 구글 TV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가 확장성도 훌륭하고 거기다가 그 중소기업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안정성 문제를 살짝 걱정했었는데 2주간 사용하면서 뭐 영상이 중간에 끊기거나 뭐 튕겨 나오거나 이유 없이 다운되거나 하는 현상이 없어서 특별히 불편함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박스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99,000원 가격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OTT 박스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할인 행사 기간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격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